여기는 밤 12시에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배에 차를 싣고 제주도로 출발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의 레디소입니다. 오늘은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골드 스텔라호를 타고 제주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배에 탑승하려면 먼저 처음 화면에 나왔던 여객선 터미널 좌측 건물에서 차량 승선권을 받아 차를 배에 싣고 다시 여객선 터미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객선 승객들과 함께 다시 배에 타야 하죠. 선내 차량 선적 장소에 차를 대고 여객선 터미널까지 다시 가려면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한 300m쯤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선적하고 나오는 와중에도 차들이 계속 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네요. 터미널 매점에서 비상식량으로 컵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배에 가서 먹으려고요. 이제 골드 스텔라호에 탑승하러 갑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데 이렇게 큰 배는 처음 타보는 것 같네요. 배를 타러 가는 중간에 여수 밤바다도 실컷 볼 수 있고요. 골드 스텔라호는 소형 크루즈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대형 카페리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크루즈선과 카페리오의 중간 정도 크기의 배인 듯 합니다. 배에 승선하고 나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한 층을 더 올라가 5층 데크로 갑니다. 5층 데크와 6층 데크가 승객들의 공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멋모르고 2등 객실을 예약했다가 현장에서 1등 2인실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희처럼 단독 객실을 예약한 승객들은 5층 데크 안내소에서 객실 카드키를 따로 받습니다. 골드 스텔라호의 경우 현장 결제로 남아있는 객실들이 몇 개씩 있으니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셔서 매표소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단독 객실들은 모두 6층 데크에 위치해 있는데 스위트룸을 제외한 모든 객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단독 객실들마다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TV와 침대, 소파, 냉장고가 있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안락합니다. 다만 배멀미는 좀 있네요. 아침입니다. 5시간 정도를 자고 나니 제주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배에서 일출을 보고 싶었는데 늦잠을 자느라 못 보았네요. 차량을 가지고 온 승객들은 차량 데크로 이동해서 차량을 몰고 배에서 내립니다. 차에 탑승하기 위해 가는 중간에 보이는 제주도의 바다와 하늘, 정말 제주도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주항을 빠져나와서 근처 바닷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무암으로 된 검은 바위와 짙푸른 바다 색깔이 이국적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주도에 다시 왔네요. 사실 이번 제주도 여행의 목적은 두갸르송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3곳 중 하나인 제주도 야자나라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두갸르송의 인기를 감안하면 야자나라에 가더라도 화분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식재된 두갸르송 화분이라도 구입해볼 겸 여행삼아 제주도에 왔습니다. 차를 몰고 야자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야자나라에 도착했는데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결국 앞을 그대로 지나쳐서 P터널에서 야자나라로 갑니다. 야자나라 간판에 단 4층 건물 옆으로 야자와 소철류를 키우는 유리 온실이 보입니다. (1층이) 카페인 듯한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점심시간이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온실도 문이 잠겨 있었는데 조금 기다리니 사장님이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리 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여러 종류의 야자와 소철, 아가베, 선인장 등 다양한 식물들이 보이네요. 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
정면으로 두개아래송 토분들을 진열해둔 장식장이 보이는데 판매 중인 토분은 없네요. 다 비매품들입니다. 커다란 화분들 뿐 아니라 선반위로 작은 화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화분들 사이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커다란 무늬몬스테라도 보이고요. 온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큰 파파야 나무도 있습니다. 야자나라라고 하는데 야자뿐 아니라 소철류도 상당히 많네요. 유리온실 뒤쪽으로 상당히 넓은 비닐하우스 동이 있었습니다. 유리온실의 5배 정도는 되어 보이는 규모입니다. 에둘레 소철 화분들입니다. 한동안 상당히 핫했던 식물이죠. 이파리들이 귀엽네요. 그 옆으로 몬스테라 아단소니와 베고니아도 보이는군요. 곳곳에 다양한 식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두가르숑 때문에 왔는데 예쁜 식물들이 너무 많네요. 유칼립투스도 보이고요. 스투키도 있네요. 이 가신한 건 아가베 종류 같고요. 저 뒤로 바나나 나무도 있네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 식물들도 많습니다. 두가르송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화분만 파는 것은 없고 식재된 것이 있다고 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내부로 들어가니 장식장 한가득 두가르송이 진열되어 있네요. 예전 디자인부터 최근 디자인까지 모두 있습니다. 현재 두가르송의 식지에서 판매 중인 식물은 이렇게 4개라고 하네요. 알로에와 멜라노크리썸 그리고 디오네둘레 두 팥이 있었습니다. 배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얼른 하나만 구입해서 다시 제주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동승자는 중간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혼자서 차를 대고 와야 합니다. 승용차들은 배의 2층 데크에 선적하기 때문에 한 층을 올라가서 차를 대고 계단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주차요원의 통제에 따라 차를 위치시키면 승무원들이 차량 휠을 묶어 배 바닥에 차를 고정시킵니다. 꼭 휠이 긁힐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2번이나 차량을 선적해봤지만 휠이 긁히진 않았네요. 이번에도 역시 계단으로 내려가서 차를 몰고 들어온 입구까지 쭉 걸어가야 합니다. 배에서 나와 동광해운 건물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제주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1등 2인실 창문이 있는 객실로 왔습니다. 창문이 있는 객실과 없는 객실은 서로 가격 차이가 없지만 창문이 있는 객실이 3개뿐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창문이 있는 1등 2인실의 경우 뱃머리로 창문이 나 있어서 뷰가 정말 좋습니다. 또 창문이 없는 객실과 다르게 더블 침대가 놓여 있죠. 공간도 더 넓고요. 배가 제주항을 출항합니다. 뭔가 아쉽네요. 제주도 여행이 너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 바다로 배가 나왔습니다.
곧 해질녘이 되어 객실에서 나와 일몰을 보러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일몰은 정말 아름답네요. 구름인지 바다 안개인지가 수면 위로 뿌옇게 서려 있어서 일몰이 더 신비로워 보입니다. 다시 5시간 정도를 푹 자고 나니 여수항에 도착했네요. 창문이 있는 객실의 묵으니 여수 밤바다도 볼 수 있고 배가 부두에 닿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걸로 제주도 여행이 끝났군요. 제주도에서 사온 알로에입니다. 두갸르송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무척 예쁘네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